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희유정 도서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크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어느 선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국내 정부에서 출간하고 있는 다양한 AI 규범들도 있긴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도 AI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가 되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술적인 그 활동에서 볼 수 있는 AI 규범들이 현재까지 정해진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I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릴 수 있나라는 부분인데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AI는 연구를 돕는 도구일 뿐이고 사사나 방법론의 활용성 사실을 명기하도록 일단은 많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AI가 저자가 될 수 없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누구나 명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과제나 리포트에 써도 될까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일단은 사전 허락이 이미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는 부정해가 될 수밖에 없고 아이디어 도출이나 보조 수단으로 활용은 할 수 있겠으나 해당되는 과제 자체를 AI가 쓰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교육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향후에 우리 미래의 인력들을 위해서 AI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누구나 AI를 쓰고 있는 요즘의 시점에서는 AI가 준 답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진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AI가 주는 답변들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도 잘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발표 논문 데이터 AI에 입력해도 될까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은 AI 학습 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내 개인 정보를 지키는 방법들이 논의는 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미발표 논문 데이터라던가 또는 환자 정보 데이터가 어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챗GPT라던가 제미나이에다가 이런 어떤 유출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올리지 않는 것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문에 AI 썼으면 어떻게 표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밑에 보이시는 예시처럼은 쓰실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꼭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투고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투고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되는 경우들은 내가 해당되는 논문이 조금 더 영어적으로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내 학술적인 내용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언어를 수정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지금 보이신 것처럼 어떤 파이썬 코드 작성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활용을 했다거나 또는 내가 AI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뭐 챗GPT의 5.1 버전을 사용해서 어느 일자에 활용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셨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단계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속 기관의 AI 규정을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정부의 지침에 따라간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세부적인 규정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대응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이 검증하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준 정보를 가지고서는 내가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 사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또는 학생으로서의 책임 여부는 바로 이런 AI가 준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사실인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사실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던질 때 이거에 대한 출처를 밝혀달라, 또는 링크를 달라, DOI 정보를 달라라는 식으로 해당되는 원문을 기본적으로 훑어보는 정도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연구 활동에 빠른 속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확한 사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다라는 영역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논문을 읽는 영역으로 반드시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네, 세 번째 단계는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명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당연히 모두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도 다 알고는 계시겠고, 내가 어디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AI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라 똑같이 따라가면서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존의 기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윤리들이 발전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런 발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정보들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